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30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또 배종찬 인사이트 K 대표님 모시고 11일 정도 남은 총선 전국 판세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 대표님. 네. 먼저 어제 나온 갤럽 여론조사 등을 바탕으로 해서 전국 흐름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용산 대통령실에서도 상황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했는지 이종섭 호주 대사 드디어 전격 교체를 단행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갤럽 나온 그 추세를 보면은 예. 지난주에 배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그대로 됐죠. 반전의 기미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무슨 뭐 섣부른 소리가 아닙니다. 그대로 됐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정당 지도를 보면은 지금 국민의힘이 한 37%. 37%, 그리고 민주당이 29%. 29%, 조국혁신당이 12%. 12%. 이렇게 지금 올랐지요. 예. 이런 흐름들을 보면은 어쨌든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까지도 그렇죠. 지금 민주당보다는 국민의힘의 상승세가 예. 뚜렷하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4%가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30% 아래로 주저앉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고영신 TV를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고영신 TV에서 분석을 한대로 판세가 흘러가고 있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도 우리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예. 의대 정원은 어떻게 해라. 그리고 이종섭 호주 대사는 어떻게 하라. 그대로 됐지 않습니까? 예. 하나도 우리의 분석과 틀린 것은 단 한 치도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뭐 분석 잘했다고 자랑질하는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데이터가 중요한 것이고 이 데이터라는 것을 끝까지 믿고 여러분들이 움직이고 판단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3월 초만 와도 국민의힘이 앞서가던 기세였어요. 예. 근데 예. 3월 중순에 이종섭 호주 대사 논란 그리고 황상무 또 용산 예. 전 시민사회 수석의 핵발 테러 논란 이런 것들이 사실 쌓여왔던 것이거든요. 예, 예. 거기다가 의대 정원까지 의대 정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빅5 대학이 다 서울에 있습니다. 이번에 신임 의협회장이 된 사람도 이면택 정말 윤석열 정부의 이를 갈고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근데 의협회장이 뭐 정치적인 발언을 남발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엄혹한 한 2주간의 시간이 지나갔다. 3월 중순부터 하순까지 안 좋았는데 자 그나마 다행인 건 이번 한국갤럽조사가 공식 선거운동 하루를 포함하고 있는 26일부터 27일, 28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반등이에요. 반등.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바닥까지 갔다가 국민의힘은 치고 올라오는데 바닥에서. 그렇습니다. 예. 민주당은 올라오던 것이 다시 하락하는 상태입니다. 반등이 아니라 반락하는 상태입니다. 반락이네요. 그러니까 34까지 주저앉았던 지지율이 대통령 지지율과 똑같았죠. 근데 네. 안 돼.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위원장도 업소를 하고 있는 상태고 정말 한번 믿어달라. 나를 믿어달라. 윤석열 정부도 윤석열 정부지만 나를 믿어달라. 그 이야기를 하고 본인이 총선 끝나도 안 가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일각에서 뭐 미국 워싱턴에 어디를 가고 막 온갖 쓸데없는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저는 아예 지금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고영신 TV에서 무수하게 쏟아집니다. 저는 아예 한동훈 위원장이 총선 끝나고 난 다음에 전당대회에 내가 출마하겠다 이래도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요. 그래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더 명확하게 한 위원장이 정말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난관을 뚫고 나가는 한동훈의 이미지가 지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37로 34였던 것이 몸부림을 쳐서 37까지 올라갔고 예. 지금 이재명 대표는 계속 전면에 나서서 떠드는 순간 지지율이 내려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뭔가 방탄을 쳤을 때는 김부겸 올라오고 했는데 지금 양문석에 대해서도 뭐가 문제냐 또 뭐 강북을에 대해서도 뭐가 문제냐 그 다음에 중국에 대해서도 쎄쎄 대만에 대해서도 쎄쎄 그 다음에 경기 북부에 대해서는 강원 서도냐 어쩌냐 그러니까 이게 말실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영향을 미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재명 대표는 지금 등장하는 순간 말을 뱉는 순간
다 점수를 까먹어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지금 2주 동안에 윤석열 대통령실발 악재였다면 그 이후에는 또 이른바 이재명 대표 이 발언 문제 이게 생기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굉장히 재밌는 게 이런 분석 해주는데 다른 데가 없습니다.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례투표 정당에도 조국혁신당도 주춤하네요. 그러니까 22%로 3월 들어와서 딱 묶였습니다. 그렇죠. 15, 19, 22 이번에도 22 묶여버렸어요. 그렇습니다. 15, 19, 22, 22. 자, 박은정 점검 사건인데 이건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이런 악재가 생기면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국민의힘은 반등이에요.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발 이 설화로 또 이 발언 파동으로 또 반락이 됐어요. 떨어지고 있고 조국혁신당은 뿜뿜뿜뿜 그냥 막 자신만만하게 그냥 하다가 지금 꽝 하고 부딪힌 게 이제 박은정 점검사 그렇습니다. 이종근 변호사죠, 남편이. 예. 자, 우리 방송 출연하는 이종근과는 다른 인물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종근 변호사 건이 터지면서 지금 주춤한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비례대표도 국민의 미래가 34% 그리고 더불어민주연합, 22. 조국혁신당 각 22%입니다. 예. 그러면은 둘이 합치면 44%고 그렇죠. 미래하고는 10% 차가 나는데 지난주에는 15% 차가 났었는데 맞습니다. 10%로 줄어들었고 주춤합니다. 또 하나 네.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할 그 자료 중에 하나가 지역이죠. 정부 지원론이냐 맞습니다. 또 정부 견제론이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지난주에는 정부 지원이 36% 예. 견제가 51%로 15%가 차가 났었는데 이번에 좁혀졌습니다. 한 이번에는 자릿수로. 좁혀서 정부 지원이 40 네. 그리고 견제가 49로 9%로 좁혀졌어요. 줄어들었어요. 우리 예상 그대로입니다. 네. 이런 것이 있고 또 하나 이제 관심을 끄는 것은 서울이 어떻게 될 거냐. 그렇죠. 경기도는 어떤가. 이걸 그렇죠.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드라마틱합니다. 예. 서울은 지금 많이 흔들렸는데 그래서 예. 지난주에 다시 복원이 됐는데 이번 주에 괜찮을까 궁금했지 않습니까? 예. 괜찮아요. 서울은 국민의힘이 40, 더불어민주당이 30입니다. 30이죠. 경기도가 놀랍습니다. 인천 경기는 민주당이 세게 끝니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경기도는 국민의힘이 33, 민주당이 30이에요. 예. 중요한 건 충청입니다. 충청을 누가 먹느냐? 충청은 계속 엄청나게 왜 아주 그냥 요동치는데 요동을 쳐버렸어요. 제가 무슨 말씀드렸습니까? 2주 전에 우리 방송할 때 충청이 국민의힘이었는데 지난주가 안 좋았죠. 예. 근데 제가 뭘 말씀드렸어요? 이 악재가 충청권에는 좀 뒤늦게 온다. 그렇다면 이번 주는 반등을 하게 돼 있다. 거기다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국회 완전히 세종으로 옮겨버리겠다. 그렇죠. 이것도 크게 영향을 미치죠. 이것도 영향을 준 겁니다. 그냥 판을 뒤엎을 정도는 아닐지라도 그동안 제가 무슨 말씀드렸습니까? 충청권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때 질문하셨을 때 제가 좀 뒤늦게 온다. 그다음에 충청 소외론도 말씀드렸죠. 네. 딱 나오지 않습니까? 네. 충청 소외론을 우리 방송에서 하자마자 한동훈 위원장이 자 국회 세종시로 완전 이전 딱 이야기하면서 자 이번에 충청 15%가 올라 버렸습니다. 46%입니다. 예. 민주당 22%입니다. 민주당은 21%가 추락했습니다. 지난주보다는. 그렇죠. 지난주는 31대 43으로 뒤집혔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46대 22. 여기에서 중요한 게 우리 고 박사님도 아시겠습니다만 두 개의 정책이 맞붙었어요. 세종시, 국회 세종시를 완전 이전.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이 이재명 대표가 꺼내던 전 국민 25만. 그런데 지금 실제 효과가 나타난 거는 국민의힘은 지지율이 올라갔지만 예. 자 민주당은 29%로 고꾸라졌다 이거예요. 또 중요한 게 있죠. 네. 또 하나는 지금 관심을 끄는 곳이 PK의 민심이 심상치 그랬습니다. 이건 심상치가 않아요. 심상치 않습니다. 예. 최근에 이렇게 쭉 보면은 50%에서 48, 48, 43, 37로 줄었습니다. 지난주보다도 이렇게 보면은 6%가 떨어졌고 4주 전에 50%에 비하면은 13%가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국민의힘 37, 민주당 29인데 민주당은 6%가 올라갔고 조국 혁신당이 9%를 차지할 정도로 지금 PK 민심이 요동치고 있다.
이 정부 견제론과 지원론도 보면은 부울경우 견제론이 52%로 지난주에 비해서는 10%가 올라와 버렸어요. 10%. 42에서 52가 됐고요. 정부 지원론은 45에서 41로 4%가 빠졌습니다. 부산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니까요. 부울경이. 그래서 배종찬 소장이 여러분들 고영신 TV 애청자분들은 너무 좋아하실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수요일 날 출장을 갔다 왔네요. 야. 어디 가요? 부산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왔습니까? 예. 부산에 가서 현장의 민심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뭐냐? 딱 두 가지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실발 악재가 터진 상황에서 지지율이 꺼졌는데 여기는 이재명도 아니야. 그러니까 윤석열도 아니야, 이재명도 아니야. 부산은. 그러네요. 그런데 조국이 치고 들어온 거예요. 조국이. 예. 조국이 치고 들어와서 낙동강에 줄줄줄 새던 민주당 이재명 싫어하는 그 지지층들을 잡아준 거예요. 그러네요. 잡아준 겁니다. 예. 그래서 빠져나가던 것을 막아주니까 지금 정부 견제로는 더 계속 지금 조국이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윤석열 비판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예. 그러니까 오히려 부산 지금 여론이 심상치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이야기 했습니까? 한동훈 위원장 다른 거 필요 없다. TK는 어떻게든 살린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났지 않습니까? 예. 그러고 나서 한동훈 위원장이 또 PK 갔다 왔습니다. 이번 주 주말에 저는 한 위원장이 PK 또 가라. 다음 주에 3번 더 가라. 또 가라. PK를 무조건 얘기. 예. 자, 그 다음에 우리 고영신 TV에서 무슨 이야기 했습니까? 그냥 가서 떡볶이 먹고 윤석열 대통령 이 떡볶이가 너무 맛있는데 부산 사람들이 제가 가보니까 화가 났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부산 경제가 그때 대기업 총수들 전부 병풍으로 세우고 와서 맞습니다. 억지로 먹다고 억지로. 아니 그런 것도 필요하죠. 근데 제가 그동안 말씀드린 건 뭐냐면 부산이 지금 마상을 입었어요. 마음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예, 마상. 그러니까 마상을 입었는데 여기에다가 그냥 가서 떡볶이 먹고 돼지국밥이 저기 맛있어요. 아이 좋죠. 기분 좋을 때야 돼지국밥을 못 먹습니까? 돼지갈비도 먹어야 되고 한우 투뿔 등심도 가봤더니 그것에 화가 난 거예요. 역내로남불이라고 그렇죠. 합니다. 역내로남불. 거기다가 불에다가 화가 난 불에다가 불길에다가 기름을 부은 사람이 누구냐? 조국이에요. 조국이. 너희들 쫄았제 마치 아프라 이러니까 경상도 사투리 이 쓰니까 꼬라지로 가다가는 나라 망하겠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요. 얘기했다고. 억수로 미치겠습니다 하니까 그게 사람들이 동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위원장이 지금 중요한 거는 부산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총집결시키십시오. 그래서 그래야겠네요. 대규모 거기 정의와 전 국회의장도 다 데려가야 돼요. 장제원이 다 나서야 데려가야 돼요. 장제원이. 다 데려가야 돼요. 다 데려가서 예. 저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 시민들이 희망을 가질 걸 제시하십시오. 우리 시간에 무슨 말씀이에요? 자, 부산의 올림픽 유치를 이 한동훈이가 책임지고 해내겠다. 예. 부산의 올림픽 유치를 예. 제2의 대한민국의 희망을 그리고 비전을 부산 올림픽으로 만들겠다. 예. 부산 정말 좋은 올림픽. 아이디어예요. 그러니까요. 예. 올림픽은 여러분들 도시 이름을 합니다. 월드컵은 국가명이지만 한일 월드컵이죠. 올림픽은 런던 올림픽, 파리 올림픽, 파리 런던 올림픽, 올림픽, 뭐 전부 그렇죠. 부산 전 세계 이름을 알릴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 자존심이 대단합니다. 그러면 저는 한동훈이 가서 한동훈 이제 나이 젊지 않습니까? 예. 내 책임을 걸고 내 정치 평생의 운명을 걸고 부산 올림픽을 한동훈이가 유치하겠습니다. 예. 장성민이도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도 아니고 이 한동훈이가 유치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산의 마음이 일어납니다. 예. 이게 자꾸 비판만 때릴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조국도 지금 부산에서 주춤할 수밖에 없는 게 박은정 점검 사건이 터져서 예. 다단계 사기 범죄자를 코인 뭐 이런 결혼을 해준 거 결혼을 아닙니까? 그것도 그런데 20억씩 부가세까지 해서 22억을 1조 원대 받고. 사기라는 거 아닙니까? 예. 이게 거기에 말이 피해자가 10만 명이 말이 되는데. 거기다 대못을 그냥 콱콱 찍은 거야. 서민들을 등골을 빼먹은 DK의 거예요. 눈물이 문제가 아니라 예. 다단계 사기. 근데 이럴 때 한 위원장이 딱 대규모로 가서 정말 그동안 죄송했습니다. 잘 못했습니다. 한동훈이가 올림픽을 내 목숨이 부서져도 내 몸이 진토가 돼도 반드시 내가 유치하겠습니다. 제가 그러면요 부산 민심 돌았습니다. 제가 가서 다 부산에 정말 만날 사람 다 만난 것 같거든요. 다 고영신 TV 잘 본다고 얘기하는데 그분들의 이야기가 그거예요. 일단은
정말 안 되는데 나서지 마라. 제대로 해라. 와서 뭘 잘못했고 뭘 잘할 수 있는지 얘기를 하고 희망을 달라. 부산이 꺼져가고 있어요. 그 부산에 지금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입었습니까? 후쿠시마 오염수에 또 엑스포 불발 가서 부산 올림픽을 이한동훈이가 목숨을 걸고 유치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동훈이가 그래 한번 해봐라. 우리가 밀어줄게. 배 대표도 한번 가서 그냥 마이크를 잡아야 할 것 같아요. 제가 가면 사람들이 판세가 완전 뒤집어질 것 같아가지고 예. 조심스럽게. 어쨌든 전반적으로 보면은 부산은 다소 하락세를 보이고는 있습니다만은 심상치 않습니다. 좀 심상치는 않지만 전체적인 판세는 지금 반등하고 지난주 있다. 이번 주 그렇죠. 계속 반등세로 가고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라든가 조국 혁신당도 주춤하고 민주당은 그동안 아주 최고점으로 올라갔다가 여러 가지 부동산 투기 사건, 양문석에 뭐 이런 것들이 터지면서 하락세로 돌아섰다. 그러니까 앞으로 한 10일 정도 이제 뭐 사전 투표까지는 한 일주일 정도 남았습니다만 이제 시작이죠. 여기에서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는 그럼요. 것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봐야죠. 적어도 이 민심이 적게는 15%, 많게는 30%도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